말하지 않고 떠나는 고객님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 그래요? 디자이너가 캐치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새 조금 느끼는 거는 시술을 하는 데에서 매출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제품을 판매를 해서 남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조금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객한테 옵션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객님 모발이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이 드시면은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아, 이 사람은 내가 시술을 맞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 약간 강매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부담스럽거든. 그러면 안 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 시술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영업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고객님 펌 하다 보니까 부스스해질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클리닉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부담되시면은 홈케어를 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면은 그 얘기를 잘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클리닉도 받으러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품만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오고 싶죠. 근데 오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머리를 못 한다는 거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10년 정도 가던 단골 미용실이 있었어요. 1인 미용실이다 보니까 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20만 원짜리 펌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 뭐가요? 내가 손님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 24만 원 주고 펌하고 왔는데 내가 머리 말리고 왔다고. 그거는 딜이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말릴 수 있지. 근데 어떤 고객님들 내가 20만 원을 쓰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안 오고 싶겠죠? 사소한 거를 고객은 보거든요. 물론 디자이너 분들은 제가 지금 시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따가 바로 해드릴게요. 이런 건데 디자이너는 그럼 열심히 하시겠죠? 조금만 하시면서.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한테 왜 3시에 오라고 했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제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술에 대해서 너무 추가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머리를 잘했는지. 그리고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해요. 헤어 모델도 많이 구해가지고 하는 사람, 블로거 분들도 많이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연습도 안 하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여기 손님이어도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집이 밥이 맛있어야 되는. 그럼요. 아무리 코로나여도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객이 요하는 포커스와 담당 디자이너가 주려고 하는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내가 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될 때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손님의 니즈는 그거를 맞출 수 있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그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펌을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면 너무 상하실 것 같으면 클리닉을 해드릴까요? 옵션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추측을 해서 클리닉을 하면 다시는 안 와요. 근데 불만족스러우셔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하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마음이 높거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펌이 너무 안 나와서 그렇지만 한 달 뒤나 3주 전까지 오시면 제가 다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재방문을 하고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도 다른 데서 20만 원 주고 아니면 40만 원 주고 머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런 펌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직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딱 선생님들이 보시면 모발이 보이잖아요. 안 나올 것 같아. 100% 실패야. 그러면은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스스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하시는 거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드리겠다. 이러면은 그걸 믿고 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계속 컴플레인하고 더 시술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매장의 규칙에 대해서 1주 이내에 오셔야 그게
그게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발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고지를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니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물어보는 것, 성향 파악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사람 반응. 그래도 나 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만약에 매출로 이어지고 싶으시다면 홍보를 하시되 그 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마시는 거, 매너와 그런 톤이나 그리고 늘 연습하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은 그게 시술 만족도랑 이어지고, 또 블로거 분들도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저처럼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이런 기회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장에서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콜센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맞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미용사 분들이 그 스트레스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거든요. 디자이너 분들은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니즈도 파악해야 되고 포커스도 해야 되고 컴플레인도 담당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시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땅히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늘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 상담하시는 분을 초빙을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너도 있구나. 집단원들끼리 소속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풀어내고 하면은 돈독해지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는 디자이너 분들이 감정적으로 소진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사람을 대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향을 파악하고 다 모질이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정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직업이어야 되는 게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자기 바쁜데 언제 이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엔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심리를 잘 배워서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저만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그리고 많이 힘들고 소진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그 대상이 저는 디자이너였으면 좋겠고 다른 마케팅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블로그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출연을 한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초대해주세요.